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구상형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진로 관련 문제점을 두 가지 각각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학부모님들에게 조언드릴 말씀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 학생의 진로 관련 문제점은 부모님과의 진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A 학생은 댄서가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공무원을 바라고 있고 이것에 대해 학생은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조언드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A 학생에 대한 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A 학생은 자신의 진로가 명확하고 그것에 대해서 꿈같기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에게 A 학생에 대해 지지해 줄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학부모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무원도 물론 좋지만 학생의 꿈같기를 살려주는 것이 저는 올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B 학생의 문제점은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B 학생은 자신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당장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통해 학부모님에게 조언드릴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B 학생의 상태를 학부모님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과의 의견 소통을 통해 B 학생은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니 다양한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뒤 진로 체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교사가 무력감을 느끼는 원인 두 가지와 향후 제가 교사가 됐을 때 교사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원인 첫 번째는 교사로서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어서입니다. 임교사는 수업 시간에 방해를 하는 학생을 제지하였으나 그것으로 인해 학부모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교사로서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원인 두 번째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임교사는 성적 조작과 관련된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교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통해 자신이 교사가 된 것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는 수업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업 전문성이란 교사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다가오는 변화와 패러다임에 가장 중요한 수업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행할 노력 두 번째는 저는 유튜브를 통해 저의 수업 전문성을 공유하겠습니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된 것은 대중들이 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수업 전문성을 유튜브나 SNS를 통해 전문성을 공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도를 높여주어 교사 소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B 두 교사 중 제 교육감과 가까운 교사는 교사 A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교육이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여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B 교사의 말처럼 교사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른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교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A 교사가 말한 것처럼 학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도 교사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 학생과의 진정한 관계, 즉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입장을 바탕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에게 항상 공감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학생은 자신의 생각에 공감받고 있거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지도를 임할 때 학생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단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올바른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공감적인 태도로 학생과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답형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교사에게 부족한 자질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감적 자질입니다. 그 이유는 최 교사는 강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진행하면서 학부모의 민원과 학생들과의 감정 싸움의 힘든 점을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고 자신의 부장으로서의 주장만 관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공감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배려하는 자질입니다. 최 교사는 강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지망으로 업무를 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참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배려적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교사라면 저는 내년에도 학교폭력 업무를 맡겠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학부모의 민원과 학생과의 감정 싸움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충을 주변도 알 것이고 주변 동료 교사들도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양한 문제가 닥쳐와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업무를 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교사와 최교사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타협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부장교사인 최교사 입장에서는 강교사가 한 번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보지만 저는 강교사의 고충을 마련하여 고충을 이야기해 주어 강교사가 계속 업무를 진행하되 그것에 대해서 부장교사나 다른 동료 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